어느새 달력이 한 장 달랑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아닌데 흐르지도 않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빨리 흐른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흐른다 생각할 뿐이죠. 우주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그거는 시간도 갇혀버린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는 아무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뿐이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그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유는 뭘까요? 어렸을 때는 더디게 흘러가는데 나이가 들면은 빨리빨리 흘러간다. 그럼 바쁘기도 하고 또 어릴 때보다 더 많은 걸 봅니다. 또 머릿속에 더 많은 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끄집어내서 뭘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간은 바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이 참선을 할 때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는 시간이 참 안 가요. 다리도 아프고 시간이 제일 빨리 갈 때가 망상 피울 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휙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것도 느끼지 못할 때 잠잘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휙 하고 지나가. 한순간에 지나가. 단순해지면은 사고가 단순해지고 사는 게 단순해지면은 시간의 흐름이 빠르고 더디고 한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지나간 시간 속에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들어갔는데 가령 12장이 남아있던 그 시절이나 한 장 달랑 남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나 뭐가 다른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 30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뭐 그런 달력이 있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며칠 지났는지 몇 달 지났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모르시겠죠. 이런 해안도 없을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30년 전이야 설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달이 떠야 오늘 밤에 오늘 언제 보름이구나 하지 오늘 저녁에 보름달이 뜹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는 몰랐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렇다면은 12장 남은 그 실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일들을 과연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때 되면 이렇게 해야지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 그거 된다면 내일 할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하나예요. 내일 우리는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일 우리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죠.
전에 잘못했던 거 지금 후회하신다면은 내일 또 기회가 오니까 내일 잘하면 되는 거거든. 그 과거 현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일 또 나에게 지나간 과거가 또 와요. 싸웠던 그 사람 내일 또 만날 끼고, 먹었던 밥 내일 또 먹을 거고, 어제 조금 먹을 걸 내일 밥이 또 동다하면 또 조금 먹게 되겠습니까? 또 먹지. 어저께 그 해달라 소리 안 할 걸 오늘 후회했는데 내일 다시 돌아가면 과거가 또 한 번 더 온 건데 여러분 또 바뀌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후회 중에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볼 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학벌이 이제 이 중요한 사회니까. 5천년 전에 학벌이 있었겠어요? 5천년 전에 오히려 더 공정한 사회인지 모르죠. 그때는 정말 사람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사람이 참 착한가, 그런 게 뭐 조금 대접받았을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또 그 방식대로 뭐 농사를 잘 짓나, 혹은 뭐 사냥을 잘하나, 사람을 잘 다스리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그 시절에 다시 돌아온다면 공부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한번 머리 빠개지도록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려. 그 과거가 내일 온다니까요. 내일 여러분의 시간 또 있어요. 내일 또 돌아옵니다. 안 했다면 내일 공부하면 돼요. 오늘 저녁에 가서 오늘 저녁부터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가 그때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걸 지금 하라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그 시절로 돌아가니까 괜히 공부가 하고 싶더라,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공부를 잘할 수 있지. 그 시절로 돌아가면 공부 또 하기 싫어요. 근데 하시겠어요? 100명 중에서 하기 싫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아주 드뭅니다. 쟤는 노력형이다, 쟤는 천재다. 얼핏 보면 노력형이 훨씬 대단한 것 같죠? 노력형도 타고나는 거예요. 노력형도.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꾸 그걸 할 수 있는 끈기가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야. 노력하기 전에 그 노력형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 생긴 사람이라니까. 개나 고양이, 여타 다른 동물들 사람 흉내내는 거 봤습니까? 애초에 그렇게 타고나가 쉽지 않은 거예요. 노력형도요, 타고나는 거지 노력해가 노력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형이 타고나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 나는 노력형이 돼야지 이러고 노력한다고 노력형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기 싫은 공부를 안 했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여러분이 공부를 또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한계성이 있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냐? 공부를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각자가 타고난 소질이 다 있고 각자가 자기 모양이 따로 있다니까. 꽃으로 치자면은 전부 다른 모습의 꽃이에요. 전부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그런데 누군가가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 쥐고 이게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거기에 바보같이 쏘가가지고 그 꽃하고 비교해보니까 그 꽃의 건사치만 이쁜 줄 아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과거 시험 만들고, 대학 시험 만들고,
시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평가 안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왜 굳이 영어 단어를 다 외워야 되고 평생 써먹지도 못하는 수학을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후회하는 게 지금 뭘 후회하냐면 영어 열심히 안 하는 거, 수학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후회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자면은. 세계사 열심히 하는 거, 지리 열심히 하는 거, 지리는 좀 다르지만 세계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온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절의 국사조차도 국가에서 지금 마음대로 바꾸라 마라 계속 논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1970년대에 있었던 일조차도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일조차도 국가에서 이거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라, 저 회사에서 만들어라, 이 사람들이 써라, 저 사람들이 써라, 요거는 빼라, 요건 지분하라 이러고 있는 타이라고. 100년 전의 일이라면 우리가 있다 아무래도 되겠죠. 우리는 몰랐던 일이니까. 100년 전의 일이라면은 성자 역사니까 성자가 쓰면은 그런가 보다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그 시절도 그렇게 쓴다고. 오늘날 같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 원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이 시절에도 국가에서 국사를 어떤 사람이 집필하고 어떤 사람 어느 출판사에서 내고 이렇게 해라. 검증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해라.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학자들은 막 들고 떠들고 이런 시절에 사는데 이 국사를 여러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단언컨대 학교 때 배운 거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하기 싫은 공부를 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이유가 있다니까. 그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사람이 3000년 전에 태어나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마침 오늘날 태어나니까 쓸만하죠. 그 인간들이 30년 전에 태어나서 뭐 하겠냐고. 그 인간을 지금 아프리카 한 보내놔봐요. 무슨 일을 하는가. 아프리카 토인들하고 섞어놔봐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프리카 토인들한테 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아줌마밖에 없어요. 뭐든지 하는 아줌마. 여러분 아줌마 아니에요. 그럼 그거 좀 족한 거지.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을 누가 상대방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스스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래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는 공부 잘하고 이거 그런 거 후회하지는 마시고 혹시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나 그런 걸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나 그런 것은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거 안 들은 사람은 아무도 마음 안 아프겠죠? 여러분 무슨 말을 했건 간에 여러분 대통령 욕을 해도 대통령이 안 들었으면 여러분 욕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잡아갈 거 아니에요? 대통령 욕 여러분 듣지만 않으면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 그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라고. 최고 많이 들은 사람.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천개입니다. 변덕이 죽거리 찬다고. 이랬다 저랬다 그때 달라요 진짜로. 그런데 또 여러분이 욕했던 그 사람도 그때 다릅니다. 아이들도 그때 달라요.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릅니다. 가깝기 때문에 한 집안에 살기 때문에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후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한쪽으로 미소 지어야 될 부분은 우리는 가까운 존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가까운 존재들이구나.
한국의 그 음식 습관 있잖아요. 밥 먹는 거. 그거 보고 외국 사람들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찌개가 됐건, 또는 뭐, 국물 익혀 됐든 간에 입에 쭉 빨고 삭 집어넣는 거 있잖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 집은 처음 보는 사람도 막 한 그릇 하수하고 딱 숟가락 놔준다고. 그런데 보면 쪽쪽 빨아가지고 난다고, 이렇게. 꼬마가 또 먹어요. 또 하고. 그 서양 사람들은 기급합니다. 그거 보면. 이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병 걸리고 싶은가? 이렇게 병이 걸리고 싶은가? 서로 그냥 위생적 측면에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영양을 몸이 원하는 만큼 흡수하는 것.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수인성 전염병이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가 상하수도가 분리된 겁니다. 상하수도가 분리된 수인성, 물로 인해서 전염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그래서 병 걸리면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쪽쪽 빨아먹는 그게 수인성 전염병이 똑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다행히 그 찌개는 뜨거워서 좀 낫고, 국물 김치는 짜서 좀 낫고, 소금이 있으니까 잘 못 견디거든요, 이 병균들이. 근데 여러분 입속에 병균이 어마어마합니다. 최소한 한 사람 입에 있는 게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얼마나 친한 사이냐.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쪽쪽 빨아먹는 사이입니다. 만약에 손님이 온다면 반드시 국물 있는 것은 덜어주는 것이 예의죠. 작은 접시를, 작은 조그만 정발이 해가지고 찌개나 이런 걸 덜어서 드시라고 하고, 식구끼리는 쪽쪽 빨아먹어도 되고. 식구끼리는 왜 쪽쪽 빨아먹어도 되느냐? 몇십 년을 빨아먹어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몇십 년을 빨아먹었는데도 문제 없는 사람들. 식구는 그런 사이다, 이거야. 식구는 그런 사이예요. 식구는 그런 사이인데, 나 때문에 제일 마음 아파했을 사람들. 또, 나 때문에 제일 행복했을 사람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제일 기뻐했을 사람들이고, 내 말 한마디에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천국 같다 한 사람들. 늘 또, 천국만 보내주면 또, 천국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 관계는, 땡겼다 나왔다, 땡겼다 나왔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요즘 애들 말은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이 우리 살아가는 거를 밀당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검은 거 소리는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관계도 그런 거 하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밀당을 잘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뚜렷한 제대로 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밀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우리가 밀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밀당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부처님한테는 밀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는 밀당을 해야 돼요. 부모는 반드시 자식한테 밀당을 해야 돼요. 너무 잘해주면 얘 버리버립니다. 인간 말자도 해버려요. 어릴 때 자식이 그 일을 하면서 겪어야 될 걸 부모가 대신 겪어버리면 그건 걔는 그쪽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엄마가 대신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걔가 걷지를 못하는 거죠. 쟤도 겪어야 될 걸 다 겪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싸워야 돼요. 애들하고. 당연히 싸워야죠. 어릴 때, 조그만 할 때 걔하고 싸우고, 그럼 부모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가한테가 맞아 내려서는 안 돼요.
친구끼리는 싸울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 싸웠지만은 다시 화해하고 그 친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하고 조정하고 살아가죠, 살면서. 그 친구하고 싸웠던 이유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싸워야지. 남자애는 서로 두드려 패기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지. 남자애들은 또 서로 패고 하는 건 그거는 서열 정하는 그것도 있다고. 도리 없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서열을 정해줄 수는 없어요. 저끼리 서열을 정한다고 싸워가지고 약간 기가 꺾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그 길을 키운다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 대신 걔한테는 육체적으로는 걔를 못 꺾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아이가 더 지혜로우면 나중에 걔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놈도 아주 힘으로는 내 점만 이겼지만은 크면 클수록 저 엄마가 내보다 지혜롭고 사람 따뜻하다. 그러면 힘은 더 있지만 얘한테 복종을 합니다. 나는 뭐 모르는데 내가 네 시킨 대로 할게. 그렇게 되죠. 그런데 두드려 맞고 왔다고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에는 짱돌로 대가리 찍어보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을 가르쳤어요. 아버지들이 그걸 가르쳤다니까. 짱돌로 대가리 찍어서라도 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 그 남자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지. 지도 크면서 그걸 컸거든. 한 번 치니까 친구한테 늘 끝까지 인자 되더라. 그 친구에서 나오는 그 대화점은 시다발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겨라. 그래 가르쳤다고. 근데 쟤들은 어떻게 싸워서라도 싸우면서 서로 조정하는 거를 부모는 지켜봐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아이가 애를 때리고 왔다. 그러면 네가 사과를 해라. 문제해라. 걔가 얼마나 아프겠노. 또 야, 엄마는 네가 때리고 왔다니 조금 마음이 났지만은 자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네가 사과를 해라. 그리고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들 싸움인데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건데 그거조차 못하게 하면은 걔가 그 나이에 겪어야 될 건 못 겪고 큰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는 자식에게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거 땡겨.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밀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부모는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고 있는데 걔가 밀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새는 또 거꾸로 되면 밀당을 해야 돼. 요새는. 계급이 엄마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한테로 가고 있거든요. 돈 많이 버는 자식 앞으로. 이 사회가 여러분 아까 내가 다 아름다운 꽃인데 하나 기준을 정하는 바에 잘못했다 그랬죠. 이 사회가 돈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돈의 위력하고 여러분 자식이 느끼는 거, 여러분 손자가 느끼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사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 또 달라요. 돈 많은 걔들이 더 느낍니다. 여러분은 몇 푼 없어도 똥배짱으로 살거든요. 강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똥배짱 못 내밀어요. 뭐든 다 집니다. 강남에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대가리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거기에는 돈 때문에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훨씬 낫죠. 우리는 좀 서로 좀 없어도 고만고만하게 해가 서로 봐주고 살아간다고. 그런 것 같다 하고. 거기는 더 전쟁이에요. 지금 강남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7,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이 한 40대, 50대 되는데 돈이 많이 버는 세장이다 그러면 거기 숙이고 삽니다. 손자가 돈을 많이 번다. 거기 숙이고 살아요. 그 부분은 참, 이 세상이 뭘 기준을 하나 딱 만드니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자식이나 남편을 다스리려면 그때부터는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까 내가 말한 후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하기 싫은 거 안 한 것 뿐이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이 모양이 지금 됐다.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보고 여러분 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어 하면서 그 얼굴 그 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희생당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남편한테 희생당하고 자식들한테 희생당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깊이 자기 한번 들여다보라고. 내 하고 싶은 걸 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은 거예요. 그 자식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잘 키우고 살았고, 그 남편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죽어난 사람이 남편이니까 서로 맞추고 살아간 거예요. 거꾸로 그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또 그 남자는 다른 나무가 됐을 수도 있죠. 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다른 꽃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게 서로 선택한 도리 없는 거예요. 전부 내가 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근데 내가 무슨 후회를 해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건 용서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주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줬나 그걸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후회한다면 그 정도로 후회해가지고 내일 또 다른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다시 오면은 내일 다가오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끊임없는 과거가 다가올 뿐이에요. 내일 공부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슨 30년 더 돌아가면 한다는 말이에요. 내일 그 사람을 내가 대하는 것이 10년 전에 이래 대할 걸 한 걸 내일 못 대한다면 똑같아요. 똑같은 과거가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미래라고 이름을 바꾼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해요. 안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의미를 잘 모르고 편하려고 하고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만 18세 정도를 지금 성인이라 한다면은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게 지금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 남은 거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후회할 것은 남에게 고통 준 걸 후회해야 되고 새로운 과거가 돌아온다면은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안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기쁨을 적게 줬다. 또 다른 과거가 돌아온다면은 나는 기쁨을 많이 줘야지. 그게 참여와 발언이고 더 깊은 건 뭐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느냐?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괴롭힌 것은 결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괴롭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힌 것이지 남이 나를 괴롭힌 게 절대 아닙니다. 남은 하고 지나갔습니다. 남이 그거 하는 데는 자기 버릇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기분 좋아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지 편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많다면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했지만 그 속에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한 번 하고 지나가고 그 뒤로부터 괴롭힌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라고 그렇게 한 거는 몇 퍼센트가 안 돼요. 6%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은 몇 퍼센트가 안 되는데 몇 퍼센트에 속하는 진짜로 나를 괴롭히려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한 거라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그 일의 90%는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착각한 거고 여러분이 괴롭힌 거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 거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한 것 뿐인데 내 혼자 그 사람이 나한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한 것인데 내가 그거를 의미를 크게 두고 집에 와서 생각을 1000번 만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 하겠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 나를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10%에 해당되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괴롭히려고 한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깊숙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그 안에 여러분이 가해자로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10%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괴로워하거나 미워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괴로워한다고 혹은 여러분들이 복수심을 불태운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자기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나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럴 때 혹시 또 그 사람도 옛날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를 그 사람 혼자서 되뇌이고 되뇌어서 자기가 자기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수한다고 지금 그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부처님 같은 분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나한테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건 내가 모르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걸 모르겠다고. 내한테 일러주면 오해를 풀든지 내가 참여를 하든지 미안하다고 말하든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그게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10%는 원인이 내가 있고 그거 풀어버리면 남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거 해결되면 그 사람도 행복해져요. 그럼 그 10%도 실제로 내가 괴로워야 될 이유가 아니고 나머지 90%는 더더욱이나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멈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나는 그 사람이 무시한 사람이야. 나는 무시당해서. 그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하는 짓도 아니고요. 여러분 옷이 하는 짓도 아니고 여러분 안경이 하는 짓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앉아서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피땀 같은 돈 가지고 밥 사 먹고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에 있으면서 그 좋은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머릿속에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강남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강남 사람들은 돈이 엄청나게 부산에 오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집 한 채가 수십억 한다 캐.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열등감에. 저 집에는 회장인데 우리는 사장이다. 저 집에 매출이 몇 조인데 우리는 몇 천억이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여러분 볼 땐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볼 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30년 전에도요. 우리나라 경제 걱정을 했습니다. 3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경제 걱정에서 30년 전에 우리나라 1년 국민 GNP가 아마도 3,000불 채 못 됐을 겁니다. 지금 24,000불입니다. 지금도 경제를 걱정합니다. 오로지 걱정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다. 5만 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다. 10만 불 돼도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죠. 우리가 걱정하고 사는 게 거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이 거의 쓸데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본인이 하는 짓이지 참으로 진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많은 괴로운 이유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할 겁니다. 자기를 괴롭힐 겁니다.
우울증 걸려가 자살하는 사람, 별 사람들, 몸 밖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이 정도 모습이면 훌륭하다. 아름다운 꽃이다. 사람 눈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시대를 잘못 태어났을 뿐이에요. 한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엄청 이쁠 수도 있고요. 저기,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 가면 이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만면일감 이러면 어떤 사람은 만면일감이라 합니까? 통통하게 공기가 크다. 이래, 잘 나게 생기고. 그래 해야 옛날에는 만면일감이다. 그 엄청난 칭찬이죠. 그 옛날에 얼굴이 퉁퉁하게 해가지고 얼굴 살이 찌면 달덩어리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가면 전부 다 여기는 만면일감들. 전부 만면일감들이. 그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 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고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 문제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것만 해도 만족해요. 그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달랑 하나 남은 달력을 보면 후회할 게 있다면, 나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은 없었는가? 나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괴로워한 것까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슈퍼 아저씨가 괴로워한다든지, 그런 거 신경 쓰면, 그런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나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사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로워한다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진 않았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만약에 부처님 방식으로 더 잘할 수 있다면 한번 물어보는 거. 그 사람에게 혹시 올해 나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팠던 일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물어보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참회가 들어있고 엄청난 사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물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입니까? 혹시 나 때문에 올해 괴롭지 않았어요? 한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그것만 들으면 내가 내년에는 고칠 것 같은데, 스님 말씀이 내년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라는데, 내한테 또 다른 과거가 온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르쳐 줘야 내가 다시 그 짓을 안 하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참 진짜 부처님 제자답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지. 정리를. 나 때문에 괴롭지 않았냐고. 그게 여러분 진심 어린 진정성이 있다면 대답을 안 하더라도 상대가 마음속으로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참, 그래도 제 머리가 장식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뭔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나한테 그렇게 한 거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것들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내한테 그걸 물어본단 말인가? 어떻게 매일 괴롭히면서, 순간순간 괴롭히면서, 어떻게 그걸 나한테 물어본단 말인가? 진짜 모르는갑다. 진짜 모르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뭐라 나오겠어요? 말해주세요. 이거. 니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진짜 대화입니다. 니는 하고 해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면은 큰 소리도 나고 작은 소리도 나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괴롭히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구나.
우리는 쪽쪽 빨아먹는 사이니까. 우리는 같은 찌개, 같은 숟가락 내가 쪽쪽 빨아먹는 사이니까 도리가 없구나. 그것만 서로 확인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후회할 게 있다면 그런 일들을 후회하고 한번 새로운 과거가 돌아온다면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시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초하루는 양력으로 2014년 1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집안에 다 식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그런 시간이라 안 그래도 그날 뭐 초하루 한다고 사람이 오겠나 그런 일 생각했는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마침 그날 해 뜨러 사람들이 해부로 많이 옵니다. 해부로 많이 오는데 온 사람 중에서 우리 경영업 신도들은 10% 채 안 돼요.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부로 많이 오더라고 보통. 그래서 올해는 생각하기를 1월 2일날 8시에 초하루 법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7시 반에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떡국 한 그릇 먹고 식구들끼리 와서 떡국 한 그릇 먹고 해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초하루 법회를 8시에 해가지고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끝낼 생각입니다. 2시간 안 하고 간단하게 끝내면은 9시 반쯤에서 다 내려가 버리면은 또 그날 저녁부터 이 성도제일 또 밤기도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일찍 왔다 가야 되고. 그래서 또 그 1년에 한 번씩 그냥 개명하면 해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침에 떡국도 먹고 또 갑자기 뭐 목탁치고 뭐 한다 하면 혹시 싶어가 오면은 또 법문도 해주고. 그래서 일부러 짧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같이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은 처음 오는 사람은 지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도 좀 짧게 하고 예찬도 좀 짧게 하고 이렇게 연부는 좀 짧게 하고 법문은 한 3, 40분 이 정도만 해가지고 그러다 1시간 10분이나 1시간 20분 맞춰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부담 없고 혹시 그날 세부로 왔다가 또 우연히 또 저리 와서 법문도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생각이니까 주변에 그렇게 좀 전파를 해서 오시기 바라고 동기 때 한 번 더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